안녕하세요. 인프라아빠입니다. 상위 노출이 안 돼요. 상위 노출되었다가 사라졌어요. 이런 부분이 많으시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의외의 원인 중 하나인 금지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아는 금지어는 앞쪽 부분에, 내가 알지 못하는 억울한 금지어 개념은 뒤쪽 부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는 영상의 마지막에 나오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먼저 금지어에 대한 네이버의 공식적인 게시물을 보면서 기본적인 개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이버 공지 내용을 한 번이라도 정독해 보신 분은 영상 뒷부분으로 이동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이미지는 네이버 고객센터에서 유해 게시물 유형과 정의를 캡처한 이미지입니다. 전체 12가지 대분류가 나오는데요. 불법성, 음란성, 청소년 유해, 개인정보 유출, 저작권 침해, 홍보성, 비방, 비하, 욕설, 서비스 품질 저해, 악성코드 유포, 불법 상품 판매, 상거래 표시, 의무 미준수, 불법 촬영물 등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사행심을 조장하는 정보를 올리지 마라. 성매매, 원조교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게시물을 올리지 마라. 자살 조장, 임신 중절 등의 게시물을 올리지 마라. 계좌 되어 개인정보 매매 등의 게시물을 올리지 마라. 범법 행위에 대한 동기나 실행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올리지 마라 라는 내용입니다. 우리와는 별로 상관없는 부분인 듯 합니다. 신체 특정 부위 노출이나 노골적인 묘사가 표현된 글, 그리고 반인륜적이거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 또는 건전하지 못하거나 사회 통념상 수치심 불쾌감을 유발하는 게시물 등을 말합니다. 음란성 게시물과 유사한 내용입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 태도나 정신건강을 저해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개인정보 노출 게시물에서 유의할 사항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한 게시글을 작성하지 마라라는 취지인데, 이 중에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증 등은 본인의 동의가 있어도 게시물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허가 없이 공유하는 경우, 타인의 저작물을 불법적인 경로로 획득할 수 있는 정보나 방법을 제공하는 경우, 권리자의 동의 없이 복제 변형하거나 커스텀 버전, 버그, 오토마우스 실행 방법 등을 제공하는 경우라고 네이버는 말하고 있는데요. 좀 허술하고 부족한 설명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블로그 하시는 분들 사이에 떠도는 카드라가 한 가지가 나옵니다. 타인의 이미지를 다운로드 또는 캡처해서 사용하고 출처를 밝히면 괜찮다고 가르치는 강사도 있고, 또 그걸 믿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절대 아닙니다.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 또는 동의 없이 사용된 저작물은 전부 저작권법 위반이 됩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남들은 그렇게 해도 뭐 아무 문제 없더만 무슨 100% 저작권법 위반이냐, 인프라아빠가 틀렸다라고 할 겁니다. 저작권법 제140조 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제136조 제1항 1호, 제136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작권법은 침고죄라는 의미입니다. 즉,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습적이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고소가 없어도 경우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지만, 저작권법은 원칙적 침고죄입니다. 블로그 하시는 분들이 남은 이미지를 다운로드하거나 캡처해서 이미 사용하는 것에 대해 원작자가 고소를 하지 않은 것일 뿐, 그 자체는 이미 충분한 불법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드라마의 한 장면을 캡처해서 포스팅하는 경우 저작권법 위반이지만 현실적으로 방송사에서 고소하지 않습니다. 자기 방송사의 드라마를 홍보해주는데 제정신이라면 고소할 리가 없습니다. 고소하지 않는다고 저작권법이 성립하지 않는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은 이미 충분히 성립되어 있어도 다만 저작권자가 여러분을 고소하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시면 제일 빠를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우리 블로거들이 족쇄가 드디어 나옵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홍보성 게시물이 원칙적 개념인데요. 특정 상품을 소개하거나 판매하는 게시물, 판매하지 않더라도 구매나 사용을 권유하거나 연락처 등을 게시하고 유도하는 행위 등에 대한 제한을 두겠다라고 합니다.
네이버는 개인 또는 업체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못 박아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에 구체적인 단어를 나열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인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 비난을 금하고 생명 경시의 어조나 공포감, 불안감을 조장하는 행위를 건절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신체, 외모, 취향 등에 대한 경멸과 특정 계층, 지역, 종교를 비하하거나 장애인 또는 여성 등에 대한 비하나 비방을 제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서비스 품질을 저해하는 게시물을 제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부적합한 방법, 기계적인 패턴, 악의적인 목적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쉽게 말해서 프로그램 돌리지 마라, 꼼수 쓰지 말고 정직하게 해라 라고 이해하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늘 한 발 늦기는 하지만 네이버는 부정행위를 반드시 잡아낸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 시스템 성능 저하, 사용자 정보 유출 등의 피해를 줄 수 있는 악성 코드 관련 게시글을 제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다운로드 팝업이나 링크를 연결하거나 강제 실행하는 경우 또는 해당 웹사이트 주소를 포함하는 게시물과 정상적인 서비스를 훼손하는 코드를 포함하는 경우 게시물을 제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판매에 특별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 상품 또는 거래 자체가 불법인 제품 또는 온라인 판매가 금지된 상품 등입니다. 카페나 블로그 등에서 공동구매, 직구, 구매 대행 등의 상업활동이 있는 경우 표시해야 할 법적인 정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까지가 네이버가 공지하고 있는 유해 게시물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지루하고 구체적이지 못한 어찌 보면 원론적이고 답답한 내용이지만 한 번은 네이버의 공지 내용 그대로를 한번 보여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뭐 해석이나 뭐 독해 이런 거 없이 그냥 낭독만 해드렸습니다. 블로그 포스팅에 직접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단어나 주제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미지에서 보이듯이 우리가 늘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광고성 문구 또는 과장된 문구 사용입니다. 이 이미지에서 보이는 단어를 자세히 보시면 최상급 또는 극찬의 의도가 보이실 겁니다. 이런 의도는 광고 또는 홍보의 목적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지나친 극찬 하지 마라, 할인, 문자 등으로 유인하지 마라, 배송이나 공구, 구매 대행 이런 거 하지 마라, 연락처나 전화, 상담 유도하지 마라, 다운로드나 가입 유도, 추천인 기입 등의 유인행위 하지 마라 등으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융이나 대출 관련 키워드와 주제는 고위험군에 속하는데요. 그 중에서 이 이미지에 보이는 키워드는 특히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무조건 이런 키워드나 주제로 글을 작성하지 마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네이버의 키워드는 홍보성 안에 정보성이 있고 정보성 안에 홍보성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고위험군 키워드는 날카로운 칼을 다루듯이 조심해서 사용하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물을 뱀이 마시면 독이 되고 같은 물을 소가 마시면 우유가 되듯이 위험한 키워드로 누가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독도 되고 득도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가장 예민한 부분이 의료 부분인데요. 국민 생명과 건강은 물론 국민건강보험 재정 낭비의 위험성과 의료 과소비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그리고 보험사들의 보험료 지급 상승 가능성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분야보다 의료 행위에 관한 광고는 대단히 엄격한데요. 이 이미지에서 보이는 단어들을 의료와 관련된 포스팅에 사용하는 것은 웬만하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무리 내돈내산 후기라고 하더라도 의료행위, 시술행위, 병원 홍보 등의 후기는 현행법 저촉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조심 또 조심하셔야 합니다. 최상급 표현하지 말고 치료 효과 등에 대하여 보장하거나 안전하다는 등의 내용은 없어야 하며 환자를 유인하는 취지의 내용은 일체 담아서는 안 됩니다. 쉽게 말해서 블로그를 제대로 잘 쓸 줄 아는 사람이 병원 블로그를 써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초보분들은 최신 장비를 사용한다느니 최고의 병원이라니 추천이라는 말이라니 또는 유명인이 추천한다, 유명인이 다녀갔다 등의 말들을 악의 없이 포스팅하지만 그게 불법입니다. 내돈내산하고 신고되거나 강제 삭제되거나 혹은 엄청난 스팸 지수를 쌓게 될 겁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금지에 대한 기본 개념부터 정리하셔야 하는데, 첫째, 직접적인 광고 홍보 행위, 둘째, 건전한 문화, 준법 등을 해하는 행위, 셋째, 특정 자격 여부, 이 세 가지의 원리와 개념을 먼저 이해하셔야 세부사항들이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이미지에서 점집이 보이실 겁니다. 점집에서 포스팅할 때 점 보러 와요, 용해요, 잘 맞춰요 라고
대놓고 광고 홍보하는 포스팅은 거의 못 보셨을 겁니다. 뭐 신년 운세, 뭐 띠별 궁합, 월간 운세, 꿈 해몽 등 우회적으로 홍보하는 걸 보셨을 겁니다. 건강기능식품은 특정 교육 이수자만 판매할 수 있고 예방, 치료, 효과, 천연 등의 말을 사용할 수 없고 광고 심의가 대단히 까다롭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맨 마지막 항목을 보시면 법률, 금융, 보험, 대출, 병원 이 5가지의 고위험군 키워드와 주제가 보이실 겁니다. 초보분이나 일반인은 가능하면 이런 주제로 포스팅 발행하시는 건 정말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5대 위험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지어에 대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껏 나열한 키워드나 주제로는 포스팅 발행이 불가능할까요? 아닙니다. 가능은 합니다. 다만 이런 위험한 키워드나 주제는 다루는 방법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천연 100% 양모 겨울 패딩 할인의 기쁨 총알 배송까지 진심 추천드려요. 이런 타이틀이나 이런 본문 작성은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영상을 집중해서 보셨다면 100% 할인, 총알 배송, 추천 이 4개의 키워드가 문제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 4개가 동시에 타이틀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은 더 큰 문제이고 이 키워드가 본문에도 반복해서 언급된다면 그건 정말 큰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이제는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악의 없이 또는 무의식적으로 타이틀과 본문에 금지어가 반복되면 상위 노출이 힘들어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늘 금지어가 타이틀이나 본문에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숨어있는 상위 노출 전략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꿀팁 하나 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이나 본문 안의 글자를 띄워쓰기와 상관없이 한 글자를 잘라서 발행 전 검수를 한번 해보십시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띄워쓰기, 붙여쓰기, 그러니까 국어 국문학적인 접근 말고요. 한 글자를 이리 붙였다 저리 붙였다 발행 전 검수를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는 눈으로 보지만 알고리즘은 우리 눈과 전혀 다르게 인식하는데요. 이 이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공동구매 춘장 소스 활용법 공유할게요. 그러자 살가운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아빠 엄마 약수터 간 사이 집에서는 이라는 취지의 문장 속에 알고리즘은 매춘, 자살, 마약이라는 단어를 조합해서 지 마음대로 금지어를 뽑아냅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게 알고리즘입니다. 이런 억울한 나도 모르는 금지어 페널티를 줄이기 위해서는 발행 전에 좀 전에 제가 보여드린 방법으로 한 번 더 검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